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이야. 산. 내가 이제 육지야. 약간 얕은 바다, 황해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 형성이 돼 있고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요 정도라고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육지니까 이제 대륙이야. 그래서 이게 대륙이구나. 얕은 바다. 수심이 막 100m, 200m 이렇게 얕은 바다. 이거 붕신 이렇게 얕아. 이게 대륙붕이야. 얕은 바다, 대륙붕이에요. 바다인 거 조심해야 돼. 대륙이란 말이 붙어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절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곳. 경사면의 느낌 생각하면 돼. 대륙 근처에 있는데 경사면이 있네. 그래서 여기는 대륙 사면이야. 그럼 대륙 사면 밑에 이제 저탕류라고 해서 이것저것 쌓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대륙대야. 대륙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속 구덩이가 칠해 있는 여기가 이제 해구인데 해구는 깊이를 알고 있는 게 좀 좋아. 해구 몇 킬로미터 이상일 것 같아? 1000km? 자, 해구 구 때문에 구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를 당겨주시면 돼요. 6km야. 근데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료가 나왔을 때 음양측신법으로 7.2km가 나왔어. 그러면 아, 해구구나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해구 6km 이상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1000km라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심해저라고 부르는 부분의 깊이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한 30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3km. 그래서 심해저 1, 2, 3 해서 3k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바닷속에 있는 산이에요. 해산. 해령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정상부가 평평해. 그래서 정상부가 평평한 해산. 그래서 이게 평정해산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어딘가에 해구가 있대. 그러면 최소한 깊이가 6km 이상이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바닷속에 짱구 엉덩이 같은 해령이 있는 거야. 배 이렇게 떠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발산형 경계로 판이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건데, 자,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니까 이 각각의 지각들의 연령을 따진다면 얘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애고 얘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령이 산이야.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해령. 그래서 바닷속 산 연상하면 되는데 실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막 마그마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보다시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빈번하게 물어보는데 이제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증가해야 돼.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니까 퇴적물들이 축 하고 이렇게 쌓일 때 크게 속도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옛날에 쌓이는 속도나 지금 쌓이는 속도나 비슷하다면 다를 수도 있어. 문제에서 이제 다르게 만들 때도 있는데 비슷하게 쌓이고 있다면 더 오래전에 쌓였으니까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더 많이 쌓여 있을 거거든 여기. 그럼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빨간 거 쌓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노란 거 쌓이고 대신 주의할 거는 퇴적물이 쌓인다고 해서 산보다 더 두꺼워지지는 않아. 퇴적물 옛날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 쌓이면 어떡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롱 위에 먼지가 쌓였는데 장롱 높이가 될 리는 없거든. 피아노 위에 먼지가 쌓였는데 피아노만 해 먼지가. 말이 안 되지. 그 이제 몇백 년 지나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잘 보면 아,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져. 자, 헌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퇴적물의 이 표현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얘는 지금 파란색 옛날 게 쌓여 있고 위에는 노란색이야. 얘는 지금 간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란색밖에 안 쌓였어.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진 애든지 지금 만들어진 애든지 최상위 퇴적물의 나이는 똑같은 거야. 동시에 쌓이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 퇴적물의 나이 차가 많이 난다. 그 말도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상하 퇴적물의 나이 차가 얼마 안 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바닷속 산이야. 뿡싱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수심 자체가 여기가 더 얕고 여기가 더 깊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증가한다. 요게 이제 해저확장설의 주된 얘기인데 안 알려줘도 바라락 나오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변환단층의 발견도, 그러니까 해령의 발견뿐 아니라 변환단층의 발견도 해저확장설의 중요한 증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해령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령인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환단층이 발견되는 것도 해저학장설의 증거야. 그래서 보통, 자, 해저학장설의 증거는 뭐야?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환단층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변환단층도 해저학장설의 증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령이 있는데, 왜 해령 주변에 변환단층이 잘 생기냐? 해령이 이제 이렇게 해서 멀어지잖아? 이렇게 멀어지면, 만약에 변환단층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기냐? 오랜 세월 동안 이 해령이 좌우로 이동하는 속도가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어찌저찌 하다 보면 이 가는 쪽에 여러 지각들의 특성에 따라서 속도 차가 날 수가 있어. 이게 더 빠르고 막 얘가 더 빠르고 이렇게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해령축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땅덩어리니까 무한히 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 팅 하고 끊어져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어느 정도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이쪽 부분은 옆으로 가고 여기랑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에 발견되는 계단형 모양의 해령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해령 양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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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단층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변환단층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해령 가지고 연구한다랑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셔도 돼.